테슬라 소식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경찰서 순찰 차량 모델 Y 모델 3으로 전환. 캘리포니아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서가 순찰대 전체를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렉트랙이 9일 보도했다. 미국 다수 경찰서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적은 있지만 순찰대 전체를 전기차로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서는 테슬라 모델 Y 10대, 모델 30대 충전 포트 30개를 구매하게 된다. 전환 작업은 2024년 2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사우스 패서디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9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약 2만 6천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사우스 패서디나 시의회 의원 마이클 카초티는 우리 경찰들이 가장 안전한 경찰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 우리는 21세기에 걸맞는 경찰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상당한 자원 절감 및 공기까지 정화할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솔린스키 사우스 패서디나 경찰서장은 우리는 5에서 6년간 전기차 구매를 위해서 조사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차량 구매가 최고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 Y 일대를 순찰차로 운영할 경우 가스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10년간 8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 소식입니다. 연 4.15% 애플 통장 국내 상륙 가능할까? 지난 3월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애플 통장, 애플카드 등 애플의 다른 금융 서비스의 국내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애플이 이들 서비스의 해외 진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은 데다 국내법 제도적 문제 해결도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9일 내놓은 애플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금융 서비스는 기존 금융사와 제휴 방식으로 제공 중이다. 실제 지난 3월 국내에 도입된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애플페이 출시 후 한 달간 신규 발급된 현대카드는 35만 5천 장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애플페이 임기에도 애플의 다른 금융 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우선 애플이 애플페이를 제외한 다른 금융 서비스의 해외 출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 애플페이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75개국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나머지 애플 금융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출시된 상태다. 또 애플의 다른 금융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국내법 제도적 문제도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예컨대 미국 시장 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연 4.15%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된 애플 통장은 국내 출시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애플 통장과 유사한 국내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현재 서비스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통장 계좌 발급수 제한, 단기 지정기간 등 조건 아래서만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애플캐시의 경우 국내 진출 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일종의 후불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레이터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등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카드는 상대적으로 국내 출시가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AI로 재창조 중인 미즈. 클라우드 시장 판도 바꾼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많은 제품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아마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번스타인의 마크 머들러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종전 322달러에서 344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목표가를 280달러에서 322달러로 올린 바 있다. 마크 머들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통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00억 달러 넘게 투자했다며 검색 엔진 빙의 AI를 접목한 빙챗을 출시한 것도 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소프트웨어 제품에 AI를 탑재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일에서 AI가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며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소프트웨어에 AI를 접목한 오피스 365 코파일럿, 다이나믹 365 코파일럿, 보안 소프트웨어 코파일럿 등을 출시했고 더 많은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마크 머들러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의 42% 이상이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장악한 검색 엔진 시장에서 빈챗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듯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아마존의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의 오즈가 30% 초반대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3월 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련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285억 달러에 달했다며 6월 분기에는 애저의 성장 중 1%포인트는 AI와 관련된 성장 수치일 것이며 결국에는 애저 매출의 25%까지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성장세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마크 머들러는 IT 지출 둔화에 대응해 많은 경쟁사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심 제품에 AI를 깊이 내장함으로써 뚜렷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새로운 발표는 이제 시작 단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및 기존 고객들의 클라우드 채택 증가, 코파일럿 가격 인상, 신제품 출시 등 AI를 통한 변화가 오랜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자릿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특히 클라우드 매출 2배 확대 및 인여현금 흐름 창출 능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50명으로 이 중 43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 주가는 328.61달러로 이날 종가 307달러보다 7% 높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IT 지출 축소 및 성장 모멘텀 우려 등으로 지난해 29% 급락했지만 올 들어 AI 모멘텀이 부각되며 28%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NYT에 1억 달러 낸다. 뉴스 콘텐츠 활용 대가 지급. 구글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대가로 3년간 1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 구글과 뉴욕타임스는 올 초 뉴스 콘텐츠 배포와 마케팅, 광고 관련 포괄 계약을 맺었는데 구체적 액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이 NYT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430억 원 수준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년 메타 뉴스 전재료 계약 중단으로 연간 2천만 달러의 매출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전재료는 NYT의 추가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했다. 구글과 NYT의 계약은 전 세계적으로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빅테크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포털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사 뉴스 서비스에 사용했다. 언론사들은 반발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작년 미 상하원 의원들은 구글 메타 등 뉴스로 이익을 남겨온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와 뉴스 이용료 관련 선의에 협상을 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경쟁 및 보호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미 언론사 2천여 곳이 모인 뉴스미디어 연합과 빅테크가 뉴스 관련 수익 배분을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작년 9월 미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상하원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의회에서도 올 3월 구글 같은 빅테크가 지역 뉴스 업체에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뉴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 매체들이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빅테크가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라고 했다. 앞서 호주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지급하는 법을 만들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까지 호주 언론사에 지급한 콘텐츠 이용료는
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2021년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분쟁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자 5억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